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더운 날씨에 예측해서 보니까 반갑고 마음대로 이제 한 세달 지났지만은 지난 그 총선을 우리가 또 되돌이켜 볼 수 있는데 결과를 보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더 고생을 진짜 죽을 고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 아마 이제 그 지옥의 문이 열려가지고 올 9월 달부터는 정말 우리 국민들이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성의 시간들이 올 겁니다. 또 우리 공화당이 참 애를 썼지만은 또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가서 이렇게 지원을 했지만은 아쉽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보통 뭐 총선 대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의 운명은 결국 이제 이 국가의 운명과 같이 가는 거고, 더 나아가서 아마 저는 아무래도 북한 통일을 전공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통일로 가는 길목에서 우리가 겪는 하나의 고통의 시간이다. 저는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요. 그런 점에서 그런 얘기가 좀 생각나요. 니체인가가 아마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비극을, 아픔을 극복하려면 더 큰 비극, 더 큰 아픔을 목도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여러분 어려운 길을 많이 겪어왔는데 이제 뭐 우리 공화당, 우리 또 자유보수 세력이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없죠? 이제부터 올가을부터 이제 조금씩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에 이번에 모습 보였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들이 뭐 참 제가 아까 서울대에서 어리석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마음속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조금씩 스며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집권당, 지금 야당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서 마음 깊은 저 실면에서 이 대한민국 우리의 그 자유와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이거는 지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제가 봐서는 조금씩 꿈틀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공화당이 참된 자유 보수 세력의 기치를 들고 대한민국 나아가서 통일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그날이 지금부터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찬 기대를,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보면서 이제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버려야 되겠구나. 저렇게 정의롭지 못한 자들이, 저렇게 용기 없던 자들이, 저렇게 불의에 편성했던 자들이 나라를 팔아먹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죄 없는 수백 명을 감옥에 보낸 자들이 보수정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되겠다. 이재수 사령관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저랑 통화를 했어요.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리고 끝까지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3일 전에 정조희 목사님, 그 젊은 목사님 산소에 다녀왔어요. 우리 공화당은 다른 겁니다. 불의의 세력에 우리는 굴종할 수가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윤석열, 한동훈 당신들 만날 필요 없어. 당신들이 탄핵의 주범들 아니야. 그렇게 했으면 지금 사태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안타깝다는 말을 넘어서 분노를 느낍니다. 이제 우리 공화당부터 국민의힘을 버려버립시다. 우리 공화당부터 기득권이 아닌 기득권 세력에 억압당하는 그러한 국민들을 대변하면서 정의의 길을 갑시다. 새로운 정당을 만들더라도 국민의힘을 버리는, 보수의 가치를 지키되 어려운 국민과 함께하는 그러한 정당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TV토론 보면서 제가 윤상현 의원한테 좀 아쉽더라고요. 한동훈이 뭐라 하는데, 한동훈이 윤상현 의원이나 그 누구죠? 원희룡 보고 검사신문 하듯이 하더라고. 검사신문 예스인가 노인가 딱 두 마디로 해라.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너 미쳤나? 검사 대통령 하더니 네가 이제 벌써 대통령 됐다고 생각하는가 보다. 그리고 너 탄핵할 때 수백 명
삼성에 이재용 불러나놓고 박 대통령을 묵시적 청탁으로 엮어놓은 게 넌데 무슨 너무 보수 정당 대표하겠다고 거기 물개박수 치고 있는 국민의힘 지지자들 정신 차립시다. 나라가 망합니다. 정의가 없는 나라, 진실이 없는 나라, 불의가 득세하고 부끄러울 줄 모르는 그러한 나라 망해도 완전히 잘못 망하는 겁니다. 망해도 좀 품격 있게 망해야 되는데 품격 있게 망하기는 날쌘 국민의힘을 우리가 버리고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정 대표님 요즘 마음이 참하시죠?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마는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국힘당이 내놓았을 때 윤석열은 절대로 찍을 수 없다 고 주장을 하고, 그렇다고 이재명을 찍을 수도 없다. 우리는 윤석열도 찍지 못하고 이재명도 찍을 수 없다. 결국에서는 조은진 찍었습니다. 근데 우리 공화당에도 배신자들 많더군요. 지금 여기에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부탁컨대 누구를 찍으면 누구가 되지 않을까 있다고 잔머리 좀 굴리지 마세요. 안 되는 거는 안 찍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라도 정신을 반짝 차리고 있었으면 정치가 이런 지경으로까지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도 더 심지를 굳건히 해서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로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조은진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깊은 얘기는 안 해봤습니다만은, 지금 이 시대는 아까 우리 정책위 의장 맡고 계시는 안 선생님께서 요지경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건 이제 연세가 드셔서 좋게 표현한 거고 미쳐 있습니다. 미쳐 있는데 이재명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뭔 일만 하면 깡패짓을 합니다. 아니 여기 몸체 박근혜 대통령은 아까까지는 알고 윤석열과 한동훈에게 지금도 쏟고 있습니다. 한동훈이 감옥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계속 만나면서 꼬시려는 겁니다. 박 대통령님, 최경환이는 요렇게 나쁜 놈이고, 예? 왜 자기가 직접 조사를 했으니까 김기춘이는 요렇게 나쁜 놈이고 하고 모든 자를 꼬실러 바치는 겁니다. 사람은 검찰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으면 비참해지거든요. 무슨 말이든지 합니다. 그러면 검사라는 놈들이 그 말을 그대로 가져가서 꼬실러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은 그 얘기를 진실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중앙일보에 몇 자 쓰는 거를 제가 가만히 보고, 한동훈이 이 자식 정말 나쁜 놈이구나, 유머라는 이놈의 자식 정말 나쁜 놈이구나, 전부 거짓말이에요.
제가 박 대통령이 쓰는 글을 보면서 야, 큰일 났다. 한 인간을 완전히 거짓의 세계로 만들어 놓는구나 하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 지금 아직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차마 이 나쁜 놈들을 만나지도 않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그 한동훈이 그 자식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를 대한민국 정치 지도자라고 지금까지 이 허구의 장난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 보수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정말 보수라는 국민들이 자기 양심을 속이고 자기 도덕을 속이고 나쁜 짓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계신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도 더 좀 고생을 하셔야 돼요. 더 고생을 하셔서 국힘당의 저 어리석은 국민들을 하루빨리 좀 더 건져내고 해서 새로운 정치를 심을 수 있도록 새로운 정치가 솟아날 수 있도록 고생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만큼이나 찬밥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규제도 열심히 광야에서 고생하고 있구나. 힘을 내도록 하자 하고 용기를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동지로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뭐 정치 얘기할 때 이념적으로 좌냐, 우냐, 뭐 보수냐, 진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얘기가 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인간의 인간성과 어떤 이성이 밑바탕이 조금 있어야지 그런 구도가 성립이 돼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좌우, 진보, 보수 이런 개념 가지고 설명하기에는 너무 소위 말해가지고 인간성이 타락된 세계다. 지금 세계는 정치 지도자를 포함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저 녀석이 좋은 녀석인가 나쁜 녀석인가 이런 지경까지 갔어요. 쉽게 와서 이게 선과 악의 싸움입니다.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 기본적으로 선한 바탕 위에서 나라와 우리 이웃과 미래 세대를 걱정하기 때문에 이게 정돼요. 지금은 깜깜한 시면의 길이지만은 반드시 우리가 새 길을 만들고 희망의 터널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수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데 제가 사실 우리가 뭐 선거 전에 우리 공화당 집회할 때 좀 얘기를 했잖아요. 4월 선거를 예상하면서 그 정확히 맞아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때 제가 사전선거 30% 넘어서면은 아마 그 야당이 200석 가까이 먹을 거라고 작년부터 얘기했는데 그대로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국힘당은 그때로 얘기했지만 더 이상 우리가 뭐 보수의 어떤 뭐 파트너로서 말이죠. 어차피 유일하게 있는 제도권 큰 정당이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이 있었지 모르지만은 이제는 정말 이 국힘당을 완전히 절연하고 홀로 서기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하나 더 사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된 시작은 여러분은 알겠지만은 탄핵 때부터 했잖아요. 그렇죠. 그 탄핵 때 8년부터인데 이번에 여러 가지 총선을 보고 지금 뭐 국힘당 경선을 보니까 역시 그 탄핵의 원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이다. 다시 대표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럼 우리가 보수 자유 세력을 대표하는 우리 공화당은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 지난 8년은 어쩔 수 없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비롯되어진 대한민국 국가 살리기였다 그러면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가 석방 외쳐가지고 석방됐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전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시자마자 어떻게 다른 신문도 아닌 탄핵의
그 거짓 선동에 앞장섰던 중앙일보에다가 해부록을 쓸 수 있을까? 저 그거부터 좀 납득이 안 갔어요. 그래서 아직 읽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는 뭐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어쩔 수 없이 자연인으로 놓아드리고, 이제는 우리가 탄핵에서 박근혜라는 이름을 일단은 빼놓고 됐으니까, 이제 정말로 이 탄핵을 정상화시켜 나가는, 대한민국을 정상화시켜 나가는, 그걸 위해서 우리가 8년 동안 또 우리 공화당이 애써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집을 내려놓고 이제부터 정말 우리가 대한민국을 진짜 살리는 길로, 그리고 아마 이제는 국민들도 또 정치인들도 적어도 탄핵이 잘못됐다는 것을 다 이제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이 실패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 저변에는 탄핵은 잘못된 것이었다라는 것은 이제 다 자리를 잡은 겁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국가적 차원에서, 대한민국 차원에서 바로 세우냐 하는 일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되면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섭섭한 마음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부담을 이제 완전히 다 지워버리고 정말로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래서 그동안 어쩔 수 없이 보수의 제도권 중심이었다고 하는 국힘당과도 완전히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뭐 그 사람들하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박근혜 대통령과의 어떤 그런 부채에서도 집에서도 우리가 해방됐으니까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제 뭐 볼거 뭐 있으니까 갈 때까지 나갔는데 힘을 모아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서면은 반드시 이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이 싸움은 정치 이념의 싸움도 아니에요. 선과 악의 싸움이다. 이런 싸움이기 때문에 선은, 빛은 반드시 어둠을 이기게 되겠습니다. 조금만 빛이 들어오게 되면은 광명의 세계가 열릴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힘을 내고 우리가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일어섭시다.